그리고 이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0 울트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S20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S20 울트라는 카메라 때문에 정말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기기였습니다. 한 달 넘게 사용해본 실사용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S20과 동일하고요. 다만 크기가 커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9인치 20대9 비율의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다이나믹 2X 패널입니다. 전후면 고릴라 글라스 6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120Hz 주사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샘플링도 240Hz로 향상되었고 HDR10 플러스를 지원하며 DCI P3 세격을 만족합니다. 전면 카메라는 S20보다는 성능이 좋은 40메가픽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것은 최근 출시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보다도 좋은 카메라입니다. 자, 후면을 보면 스페이스 100배 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카메라 구성도 역대급인데요. 위쪽부터 12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가 있고 중간에 108메가픽셀의 메인 광각 카메라가 있고요. 하단에 48메가픽셀의 망원 카메라가 있습니다. 특히 망원 카메라는 가로로 뉘어서 줌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요. 광학 4배 줌을 지원합니다. 자, 그 옆에는 뎁스 비전 카메라가 있고요. 위쪽에 LED 플래시가 있습니다. 이 인덕션 스타일의 카메라인데요. 노트 20 울트라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S20 울트라는 착하게 보입니다. 자, 이 역시도 최초 공개되었을 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자, S20 울트라는 두 가지 색상만 나왔습니다. 코스믹 그레이와 코스믹 블랙 두 가지 색상만 출시되었고요. 하지만 색상도 내수 차별을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수출량은 클라우드 화이트 색상까지 해서 총 3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같은 것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본 케이스라도 끼우고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인덕션 부분에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덕션의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무게는 조금 나가는 편이고요. 노트 20 울트라보다 20g이나 더 무거운 220g이라서 케이스까지 끼우면 무시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특히 손이 작은 여성분들은 구매할 때 참고하시고요. 그립감 같은 것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손이 큰 저도 이렇게 한 손에 쥐고 조작하는 것이 불편할 정도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사용성입니다. S20 울트라는 120Hz를 지원하지만 기본 세팅이 60Hz이기 때문에 설정에서 높음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확실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면 60Hz로 돌아가기 싫어집니다. 다만 WQHD 플러스 해상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 과부하로 일부러 막아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내년 갤럭시 S21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 일부 게임 같은 경우는 강제로 60Hz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발열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도 고주사율로 장시간 게임을 하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특성상 소자가 타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면의 엣지는 디자인적으로는 좋지만 오작동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발 엣지 패널은 없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처럼 원 UI 2.5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노트 20 울트라와 동일합니다. 자, 덱스 모드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녹화 시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숨기 기능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시에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 기능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20 울트라가 초기 출시 때 초점을 못 잡는 현상 때문에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갤럭시 S7부터 적용된 듀얼 픽셀 센서가 S20 울트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20이나 S20 플러스는 듀얼 픽셀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초점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었지만 S20 울트라는 가격도 정말 비싼 데다가 기본적인 기능에서 문제가 되어서 더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여러 번 실시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하드웨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근거리에서 이 뎁스 비전 이 카메라로 피사체의 초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원거리 피사체까지는 처리를 못하거든요. 노트 20 울트라와 카메라 비교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거리 사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의 배율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망원을 이렇게 눌러보면 자, 5배 줌이라고 나오죠. 실제 광학 줌은 4배 줌이고요. 5배 줌부터는 광학 줌 플러스 크롭을 해서 나타냅니다. 하지만 망원에서도 초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사진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카메라 기능 때문에 S20 울트라를 구매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아이폰 11 프로나 곧 출시될 아이폰 12 프로를 추천드리고요. 노트 20 울트라도 괜찮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역시 원 UI 2.5 버전으로 바뀌면서 노트 20 울트라와 동일해졌습니다. 싱글 테이크에서 시간 조절을 5초에서 이렇게 15초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원래는 10초 고정이었죠. 그리고 프로 동영상에서 이렇게 마이크 방향을 선택해서 동영상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FHD 12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슈퍼 슬로우 모션이 960프레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480프레임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기분이 나쁜 것이 S20과 S20 플러스 모델은 기존과 동일한 960프레임을 지원하고요. 아마도 노트 20 울트라도 카메라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480프레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 슬로우 모션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S20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트 10 플러스에 비해서도 안 좋아졌고요. 노트 20 울트라에 비해서도 음질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5000mAh의 용량 때문에 사용 시간은 꽤 긴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다행히 S20과 S20 플러스와는 다르게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충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W 고속 충전기는 기본 제공이 되고요. 하지만 25W와 45W 충전기의 충전 속도가 와트 수에 비해서 속도는 10분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물론 IP68 방수 방진도 기본으로 됩니다. 그리고 무선 배터리 공유도 잘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S20이나 S20 플러스 그리고 S20 울트라 세 모델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용도에 따라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카메라의 성능 때문에 구매를 하신다면 오히려 S20 플러스를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제가 카메라 설명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초점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S20 울트라는 비추천 드립니다. S20 플러스가 배터리도 무난하고요. 카메라 구성도 뎁스 비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초점도 정말 잘 잡기 때문에 카메라 쪽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20도 좋긴 한데 배터리 성능이 제일 좋지 않아서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S20 울트라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